이번 시간은 우리 원가액기 교재 72페이지 제조간접비의 배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원가액기에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는 몇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우리가 간접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조간접비는 각 제품별로 추적해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여러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고, 제조간접비의 배부 목적은 일반적인 원가 배부의 목적과 유사하다. 그래서 원가 배부 목적인 경영 의사결정의 시에 원가 통제 및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제품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고,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72페이지 실제 배부법과 73페이지에 예정배부법이 있어요. 예정배부법이. 실제 배부법도 금액 기준이면 가액법, 시간 기준이면 시간법 이렇게 하고요. 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어제도 한번 필기했던 건데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첫 번째 실제 배부법. 실제 배부법은 같이 필기 한번 할게요. 제조간접 배부 방법에서 실제 배부법은 첫 번째는 실제 배부율을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실제 배부액을 구해줘야 됩니다.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를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요.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실제 배부 기준 또는 뭐 실제 발생 배부 기준 나눠주면 실제 배부율이 나오고,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더하기 예, 배부 대상별 실제 발생 배부 기준으로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어제 해봤던 부분이고, 예정 배부법은 예정 배부법은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을 구해줘야 돼요. 예정 배부율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번 연도 연초에 이번 연도를 예상해서 미리 제조간접비를 1년간 제조간접비를 미리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정 제조간접비를 전년도 실적을 끌고 들어와서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연도를 예상해서 연초에 미리 이번 연도에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얼마인지 결정하고 예정 발생 배부 기준 나눠주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근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먼저 공식 먼저 적어보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이 곱하는 건 배부 대상별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을 곱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일단 이거 필기 한번 정리하고 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어쨌든 실제 배분법은 실제 발생한 제조관리비를 배분하는 거란 얘기야. 그 가액법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 노무비법, 그럼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무슨 비만 다 더한 거? 직접 비만 더 더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보통 여기까지가 나오고, 만약에 직접 경비도 있으면, 예, 직접 경비까지 다 더한 거 우리가 무슨 원가? 직접 원가로 표현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를 다 더한 거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표현한다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를 다 더한 거 우리가 직접 원가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시간법은 예, 직접 노동시간 기준이면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 기준이면 기계작업시간법, 그다음 예정배분법은 요 내용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긴 나오지만 왜 하는지를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왜 하는지를. 계절별로 제품의 생산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냉난방기의 청량음료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제조관리법의 실제비법에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제조관리법 예정 배부를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의 완성 시 그 제품의 제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비나 직동 노동 시간을 파악해서 이에 예정 배부를 곱함으로써 그 제품의 제조관리법 즉시 계산할 수 있다. 플러스 팁도 보면 제조관리비 실제비법의 문제점. 제조관리비 실제 발생 총액은 월말에 집계되므로 월중에 제품이 완성되면 월말까지 기다려야만 그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이 돼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한 대 제조시 재료비가 만약에 만 원씩 들어간다. 가정에서.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씩 들어간다? 만 원씩. 한 대당 만 원씩. 그럼 얘는 변동비일까, 고정비일까? 한 대당 만 원. 두 대면 2만 원. 세 대면 3만 원.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총원가가 증가를 하고, 그지? 어? 생산을 적게 하면 적게 해서 총원가는 감소를 하는 거지. 적게 하면 적게 해서 총원가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근데 한 대당 얼마라는 것은 만 원이라는 거 변화가 없어. 이걸 우리가 변동비라고 해요. 변동. 이거 우리가 변동비라 얘기합니다. 근데 월 임차료는 월 임차료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월 임차료는 얼마다? 생산을 많이 해도 100만 원. 생산을 적게 해도 1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대만 생산하고 몇 대만 생산하고 한 대만 생산하고 단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한 대만 생산하고 단가 계산하면 한 대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 만 원. 그지? 근데 임차료는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이 고정비 때문에 이게 무슨 비? 고정비 때문에 생산 다 끝나고 계산해야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가능하지만 회계 기간 중에는 원가 계산할 수가 없다. 고정비 때문에. 고정비는 생산을 많이 하든 생산을 적게 하든 총원가가 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누가 바뀐다? 단가가 바뀐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월 생산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해야 하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 제조건조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무슨비,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계절별로 계절별로 제품의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제품 단위당 배부액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다. 만약에 요거 갖고 얘기하면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100대를 생산했을 때는 단가가 만 원이거든. 100대. 50대만 생산하고 단가 계산하면 단가가 2만 원이 되는 거고, 그지? 그죠? 만약에 10대만 생산하고 단가 계산하면 단가가 10만 원이 되는 거야. 단가가. 그러니까 그 뭐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여름에 많이 생산하고 겨울에는 적게 생산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계절별로 제품의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회사에서는 예, 이거를 예, 100대일 때 단가 계산하느냐, 10대일 때 단가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크게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단가가 바뀌는 게 좋다, 안 좋다. 우리 회사는 만약에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다고 생각해봐. 10% 이익. 아니, 그냥 10% 하지 말고 그냥 만 원 이익 붙여서 한다고 생각해봐. 100대를 생산했을 때는 만 원에다가 만 원을 붙이면 얼마에? 2만 원에 판매하면 되지. 2만 원에 50대를 생산했을 때는 단가가 2만 원이니까 만 원을 붙이면 3만 원에 팔아야 되고 10대 생산했을 때는 단가가 10만 원이니까 만 원을 붙이면 한 대당 11만 원에 팔아야 돼. 같은 물건인데. 같은 물건인데.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단가가 바뀌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지, 결국. 남들이 보기엔 다 같은 물건이야. 근데 생산한 달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거야. 그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냥 어차피 같은 물건이면 싼 거 사지,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단가가 바뀌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정 제조 간접비를 갖고 배부하게 되면 단가를 안 바뀌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 단가를. 일단 그렇다. 일단은 뭐 가소배부, 가대배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기본 연습 문제로 가볼게. 기본 연습 문제. 교재는 75페이지. 교재는 75페이지. 1번. 희망 공업사의 다음 절을 위해서 A 제품의 제조관리비 배부액을 직접 재료비법으로 계산하시오. 무슨 재료비법? 그럼 이 직접 재료비가 이제 무슨 기준이다? 배부 기준이다. 배부. 1번 자료. 1개월간의 제조관리비 총액은 얼마? 24만 원. 그럼 실제 제조 간접비가 24만 원이고 동기간의 직접 재료비 총액. 배부 기준인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예요?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예요? 8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24만 원을 80만 원 나눠주면 배부율이 얼마 나와요? 0.3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가 1원이 발생할 때마다 제조 건조비는 0.3원씩 발생했다 이런 뜻이야 따지면. 그럼 실제 배부율은 0.3이고 배부 대상 배부 대상인 이것도 그냥 지워야 되겠구나. 배부 대상인 무슨 제품에 A 제품에 배부 대상인 A 제품에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인 무슨 재료비 직접 재료비
50만 원 곱해주면 A 제품에는 제조간접비를 얼마래? 15만 원을 배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 전체 제조간접비가 얼마지? 전체 제조간접비가 얼마야? 24만 원이니까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이것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B제품까지만 있다고 치면 도움기관의 직접재료 총액이 얼마니까? 80만 원인데 A제품의 직접재료비는 얼마? 50만 원이고 우리 B제품까지만 있다고 치면 B제품에 대한 직접재료비는 얼마일까? 그치, 이런 뜻이야, 이런. 그러면 0.3, 배부의 0.3 곱하기 30만 원 하면 B제품한테는 얼마를 배부하면 된다? 9만 원 배부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가액법인데 직접재료비 기준이면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 기준이면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 기준이면 직접원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 02번. 서울공업사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A제품의 제조원가 배부액을 직접노무비법으로 계산하시오. 그럼 직접노무비가 무슨 기준? 배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 52만 원이고 배부 기준인 직접 농업비 총액이 40만 원이고 또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52만 원을 직접 농업이 40만 원으로 나눠주면 직접 농업비가 1원이 발생할 때마다 제조간접비는 1.3원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은 1.3이고 A제품의 직접 농업비가 15만 원이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B제품까지 있다고 치면 전체 직접 농비가 얼마니까? 전체 직접 농비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지? 응? 근데 A제품이 얼마니까? 15만 원이니까 B제품은 2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율 1.3 곱하기 A제품의 직접 농비 15만 원 곱해주면 A제품에는 19만 5천 원을 배부해주면 되고 B제품은 배부율 1.3 곱하기 B제품의 직전호흡이 25만 원 곱해주면 B제품에는 32만 5천 원 배부해주면 되고 결국 이거 합친 금액이 52만 원이에요. 52만 원. 52만 원이 A제품의 19만 5천 원, B제품의 32만 5천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부라고 한다는 거지. 배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배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배부의 개념. 배부는 결국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3번은 그냥 넘어가고 4번을 한번 볼까? 4번. 공업사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갑제품의 제조건 배부액을 직접노동시간법으로 계산하시오. 그럼 직접노동시간이 무슨 기준이다? 배부 기준이에요. 배부 기준. 1개월간의 제조간비 총액.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인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고, 전 시간이고, 실제 제조관료비 200만 원을 5,000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은 400원. 시간당 배부율은 400원이고, 그럼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400원 곱하기 갑제품 직접 노동시간 2,000시간 400원에 2,000시간 하니까 80만 원을 배부하면 돼요. 갑제품에 80만 원을 배부하면 됩니다. 결국은 뭐 그냥 우리 단순히 공식만 갖고 한다면 순서만 잘 지키면 되지. 순서만 잘 지키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정 배부법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응용해서 예정 배부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 배부법.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와. 그리고 시험이 가로놓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 틀을 아예 지금 적는 제가 지금 적는 틀을 외워다가 여기는 설명을 듣고 필기로 설명을 듣고 이거 전체를 보고 필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조관대표 계정이에요. 제조관대표 계정인데 실제 제조관대표는 차변에 예정 제조관대표는 대변에 적어요. 지금 이제 칸을 맞추려고 좀 하는 거라서 뭐 실제는 이거 갖다 쓸게요. 실제는 그 실제 제조관대표 얼마 발생한 거예요? 200만 원인데 갑자기 그만 그냥 200만 원 갖고 해야 되겠다. 실제가 200만 원. 그 여기 원래는 제조관리비 계정이니까 여기 원래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가 원래는 지게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200만 원이 되는 거. 200만 원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구하는 거라서 다 묶어서 그냥 무슨 제조관리비? 실제 제조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대변에 적는 거 우리가 예정 제조관료비 배부액이라고 얘기하고 예정 제조관료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곱하는 건 실제를 곱해요. 실제 직접 노동시간. 실제 노동시간이 얼마? 직접 노동시간이 5,000시간. 갑제품 빼고 요것만 갖고 할게 200만 원 500, 5,000시간. 5,000시간이고
예정 배분율은 얘는 이번 연도에 실제 발생한 제조관리비고, 그지? 예정 배분율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언제 실적 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번 연도 연초에, 23년도 연초에 이번 연도를 예상해서 이번 연도에 발생할 제조관리비 총액하고 발생할 지정 시간을 미리 정해. 이건 실제고, 연초에 미리 정해, 미리. 그 예정 배분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관리비 총액. 총액을 만약에 여기는 200만 원에 5천 시간 했는데 어, 거를 나누기 예정 직접 노동 시간 거를 그럼 6천 시간을 잡고 그다음에 예정 배부율이 4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나오게 하려면 얘를 그러면 300만 원.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연초에 이번 연도는 몇 시간 일할 걸로 6천 시간을 일할 걸로 예상을 했고 실제 일을 안 했는데 예상을 미리 했고 6천 시간 일하면 재정비 얼마 발생할 걸로 300만 원 발생할 걸 예상을 했다. 그래서 예정 재정비 총액 300만 원을 예정 직종노동 시간 몇 시간으로 6천 시간 나눠줬더니 예정 배분율은 얼마? 500원이라는 얘기예요. 500원. 그러면 얘가 나오기 전에 얘를 갖고 먼저 배분한다는 얘기야. 500원이고 1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여기가 1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500원 배분하면 되고 2시간 일했으면 1,000원 배분하면 되고 3시간 일했으면 1,500원 배분하면 돼. 그래서 곱하는 건 실제로 곱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예상한 거는 6,000시간 일할 걸 예상했지만 그지? 이거는 1년 전체 예상한 거잖아. 그지? 근데 매달 일하는 시간은 실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정 재정원비 총액하고 재정원비 총액하고 예정 배부 기준은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전년도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 거 갖고 얘기하면 전년도 거 우리가 그대로 들고 들어왔다고 치면 어? 전년도에 몇 시간 일했고 6천 시간 일했고 전년도에 재정비 얼마 발생했다. 300만 원 발생해서 전년도에는 1시간당 배부율이 얼마였다? 500원이다. 그런 거야. 근데 전년도하고 사실은 이번 년도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수정은 가능해. 근데 어쨌든 전년도 실적을 끌고 들어오는 개념이라는 얘기야, 우선은. 전년도에는 6,000시간 일했고, 전년도에는 재정이 300만 발생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 가지고 따지면 시간당 배분이 얼마다? 500원이다. 그래서 1시간 일했으면 500원을, 2시간 일했으면 1,000원을 이렇게 배분하는데, 지금 이번 연도 실제 몇 시간 일했다는 얘기야? 5,000시간 일했다는 얘기지, 그지? 5,000시간, 실제는. 그래서 500원에다가 5,000시간을 곱하면 얼마를? 250만 원은 배부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지? 5,000시간 일했는데 5,000시간 일한 거 맞아요? 근데 재정학비 얼마가? 20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하고 예정 재정학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예정이 더 크죠? 그러면 차변에 재정관리비 배부 차이라는 게 나와. 차이가 얼마 차이가? 5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그러면 실제보다 많이 배부했어요? 실제보다 많이 적게 배부했어요? 실제보다 많이 배부하면 우리가 가대 배부라고 하고 요만큼 원가에서 빼줘야 돼. 원래 제조관접비, 제조관접비가 무슨 품으로 가는 거지 이게? 원래가 무슨 품? 여기 원래 제공품이라고 써 있는 거야 제공품 원래는. 근데 그걸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제조관리비가 제공품 가는데 실제 제조관리비가 얼마니까? 200만 원이니까 원래는 200만 원을 보내서 원가 계산을 했어야 돼. 응? 근데 예정 제조관리비 쓰는 경우는 예정 제조관 배부액을 제공품 계좌에 보내. 그러니까 원래는 200만 원만 보내서 원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얼마 보내서 원가 계산했으니까 250만 원 보내서 원가 계산했으니까 50만 원 가대배부가 돼 있으니까 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실제는 250이 아니라 얼마이기 때문에 예,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 가로놓기 주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이 전체틀로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필기합니다. 7페이지 7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한국공업사의 다음 거래를 분기해서 각 계정이 정기하고 마감하시오. 여기는 그냥 아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예정 재정비 배부액이 얼마인지.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무슨 간접비가 예정 제조간접비가 무슨 품으로 제공품으로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요 공개가 차변에 무슨 품? 제공품. 제공품이고 금액이 500만 원이고 무슨 간접비가 제조 간접비가 가는 건데 이 제조 간접비가 실제다 예정이다. 예정이 간다는 거.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쓰는 경우는 예정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분개하고 보니까 제공품이 무슨 변에 있으니까 제공품 계정 무슨 변에 여긴 제공품 계정이 없구나 또 없고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대변했으니까 제조간접비 계정 무슨 변에 대변에 이게 예정 제조간접비가 무슨 품으로 갔다 제공품으로 갔다. 우리가 필기할 때는 여기다가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에 이렇게 썼던 거 우리가 필기할 때는 아까 근데 실제는 여기 이제 제공품이라는 거지. 그리고 제조건조비 계정 사변에는 무슨 제조건조비를 실제 제조건조비를 제조건조비 계정 대변에 무슨 제조건조비를 예정 제조건조비 배분을 쓴다는 거. 이렇게 먼저 보내고 어? 이렇게 먼저 보내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월말에 집계한 실제 발생 제조건조비. 그러면 이게 간접재료비, 간접노후비, 간접재조건비. 응? 재료비, 노후비, 재조건비 계정에서 오는 얘네들이 무슨 간접비로? 간접비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재료비 계정에서 온 간접 재료비 250만 원, 노무비 계정에서 온 간접 노무비 120만 원, 제조경비 계정에서 온 간접 제조경비 128만 원에서 200, 200, 300, 400, 498만 원, 498만 원이 제조간접비 계정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개하고 보니까 제조간접비가 차변에 있잖아, 그지? 응? 그럼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에 재료비 계정에서 온 간접 재료비 250만 원, 농업비 계정에서 온 간접 농업비 120만 원, 제조경비 계정에서 온 간접 제조경비가 128만 원. 근데 우리 아까 필기했던 우리는 이거 다 묶어서 그냥 무슨 제조간접비라고 실제 제조 간접비라고 했던 부분이지. 그럼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98만 원이고 얘가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인 거죠. 얘가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 배부액이 500만 원이니까 예정이 실제보다 얼마가 많았어요? 2만 원 많았다. 그지? 2만 원 많았으니까 그 2만 원을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그리고 얘는 가대배부, 가소배부. 실제보다 예정이 많아서 발생한 거야? 실제보다 예정이 적어서 발생한 거야? 실제보다 예정이 많았다? 실제보다 예정이 적었다? 많았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대배부라고 표현하고 가대배부가 되면 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원래는 실제 제조관리비 498만 원을 보내서 원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예정 제조관리비 500만 원 보내서 원가 계산하는 바람에 2만 원이 가대배부 돼 있으니까 2만 원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맞추려면. 그래서 차변업계도 500만 원, 대변업계도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마무리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우리 제조관리비 배부 차이를 분개하려면 옆에다가 사선을 거주면 응? 옆에다가 사선을 거주면 제조관리비 배부 차이는 무슨 별? 그죠? 대변에 2만 원, 차변에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 2만 원이고요. 차변 제조관리비 2만 원, 대변 제조 배부 차이 2만 원이고 저렇게 분개한 걸 우리가 또 전개하면 제조관리비 배부 차이 계정 대변에 제조 간접비 2만 원이고 제조와 배부 차이는 요거는 지금 이제 매출원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출원가 2만 원에 반영을 하고 그럼 요 매출원가도 우리 분개하면 옆에다 사선을 거주면 매출원가는 대변이고 하변의 제조관역비 배부 차이예요. 2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대변했으니까 매출원가 계정 대변에 재간비 배부 차이 2만 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